안녕하세요, 3분 여행입니다. 오늘은 일본 여행에 와서 코로나에 걸리면 어떻게 되는지 직접 경험한 경험담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올해 일본 여행 무비자 입국이 풀리고 일본 여행을 가시거나 고려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후쿠오카나 오사카에 가면 외국인은 거의 대부분 한국 사람인 것 같은 느낌입니다. 일본의 입국은 백신을 3차까지 접종을 하신 분이나 음성 증명서를 가지신 분이라면 격리 없이 편하게 올 수 있어 일본 여행을 더욱 많이 찾으시는 것 같네요. 이번에 겨울 취재로 홋카이도를 다녀왔습니다. 한국에서도 오고 중국에서도 왔는데 일본 입국은 어려움 없이 들어왔고 첫날은 바쁜 일정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둘째 날 취재원 중 한 명이 뭔가 몸이 이상하여 열을 재어보니 37도가 넘어가고 있었고 즉시 상담센터에 보고한 후 격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그분은 의료용 검사 키트로 검사를 해보니 양성이 나왔고 응급센터에 연락 후 격리시설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응급센터에 이동하는 비용과 격리시설 이용하는 비용은 전부 일본 정부에서 부담해준다고 합니다. 저도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어 모든 일정이 취소되고 자가격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가체크지에 건강상태의 체크를 하고 불가피한 외출을 제외한 외출을 하지 않도록 부탁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불가피한 외출이란 식료품을 구매하러 나가는 등의 행위로 관광을 하러 돌아다니는 것은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식사는 편의점을 가거나 테이크아웃을 해야 했는데 이럴 때 편리한 것은 우버였습니다. 배달비가 비싸 좀처럼 이용할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에 쓰려고 보니 할인 쿠폰을 받을 수 있는 코드도 있어 저렴하게 이용이 가능했네요. 어디 돌아다닐 필요 없이 이런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맛있는 해산물과 일본 소바를 먹을 수 있어 정보통신의 발전에 감사를 하게 되더군요. 다음날 아침 검사 키트를 가지고 자가 검사를 해야 했습니다. 자가 검사 키트는 자기가 구매를 해야 하고 제가 있던 스스키노의 타누키코지라는 유명한 삿포로 상점가의 삿포로 드럭스토어에 가서 의료용 검사 키트를 구매했습니다. 삿포로 드럭스토어에서는 5,500엔 이상 구매를 하게 되면 면세와 5% 할인을 받을 수 있는 할인 쿠폰이 있으니 아래에 공유해 드릴게요. 홋카이도나 오키나와에 많은 드럭스토어입니다. 의료용 검사 키트를 구매하시는 방법은 일요용 코로나 캔사 키트 구다사이라고 하시면 되며 금액은 약 2,000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검사 키트의 사용법은 일본어로 적혀 있어 복잡하지만 해보면 상당히 간단합니다. 우선 액체가 들어있는 튜브를 개봉합니다. 제품에 따라서는 이렇게 꽂을 수 있는 곳이 있는데 여기다가 끼워 놓으면 편리합니다. 길다란 면봉을 개봉하여 코에 깊숙한 곳에 넣고 빙글빙글 10번 정도 돌려줍니다. 반대쪽 코에도 넣고 빙글빙글 돌려줍니다. 방금 전 시어맥이 들어있는 튜브에 면봉을 넣습니다. 빙글빙글 10번 정도 돌려줍니다. 1분 정도 지난 뒤 다시 10번 정도 돌려줍니다. 튜브에서 면봉을 쥐어 짜듯이 눌려서 빼냅니다. 시어맥이 들어있는 튜브에 스포이드 형태로 생긴 뚜껑을 끼워줍니다. 테스트 카트리지를 개봉합니다. 테스트 카트리지의 움푹 파인 부분에 시어맥을 4방울 떨어뜨려 줍니다. 그리고 15분을 내버려 둡니다. 결과의 확인법은 T와 C에 선이 나오면 양성, T에만 나오면 음성, C에만 나오거나 안 나오면 테스트 실패로 다시 테스트를 해야 합니다. 다행히 음성이 나와서 드디어 석방되는가 했더니 현재 일본의 법령으로는 밀접 접촉자의 경우 2일차와 3일차에 의료용 자가키트 검사를 해서 음성이라면 마스크 착용 필수를 조건으로 별다른 제재 없이 다닐 수 있다고 합니다. 이때 다른 호텔을 이동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하니 다른 호텔에 예약이 되어 있다면 다른 곳으로 이동도 가능합니다. 이때 마스크는 필수입니다. 호텔의 조식을 테이크아웃으로 먹고 점심은 간단한 빵, 저녁은 다시 우버를 시켜 먹었습니다. 라면도 배달이 되더군요. 신기합니다. 이번에 숙박한 호텔은 로비에 무인 편의점 같은 곳이 있어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다음날 한 번 더 테스트를 했습니다. 다행히 음성으로 나와서 무사히 석방되었네요. 열이 난 사람은 증상이 생기고 일주일간 시설에서 격리가 된다고 합니다. 일주일 후 증상이 없다면 격리 해제, 증상이 계속 지속되면 의료기관으로 이송된다고 하네요. 이번에 설명드린 이 방법들은 홋카이도가 기준으로 다른 지자체의 경우 기준이나 격리 일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지에서 긴급한 상황이 생기면 코로나 상담센터에 전화를 하시면 됩니다. 한국어 대응이 가능하다고 하니 다행이네요. 최근 일본 여행의 저의 경우는 어떠셨나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벌어져서 정말 놀랐습니다. 하지만 상담센터의 직원들이 한국어로 안내해줘서 크게 당황하지 않고 진행할 수 있었고 무사히 남은 일정을 마칠 수 있었어요. 이번 일로 예전처럼 자유롭게 해외여행을 다닐 수 있는 환경은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어서 빨리 예전 같은 세상이 돌아오면 좋겠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또 다른 일본 여행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